한마디로 정리하면 병원에 자주 안 간다면 8월 이후에 나오는 신상품으로 갈아타고,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간다면 갈아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갑니다.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또 개정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구조가 모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약관이 똑같다는 거죠. 상품이 동일한 배경은 이 상품이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기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실손보험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6월까지 변경되는 실손보험과 관련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7월부터는 변경된 실손보험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품 개정 기간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8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이 바뀌다 보니 현재 많은 사람들께서 보험 설계사분들의 전화를 받을 겁니다. 보험 설계사는 전화해서 실손보험 변경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거든요 라고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8월에 개정된 상품이 나오면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갈아타셔야 합니다. 실손보험 정말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재 상품이 더 좋을까요? 더 김보검이 시원하게 정리합니다. 병원에 많이 간다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다면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령이 낮거나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안 갈 경우에는 8월 이후에 나오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 8월 이후에 나오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말에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손보험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금융당국이 공지를 한 셈입니다. 6월 17일까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7월부터 실손보험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니, 보기 전에 이 표 한번 보고 가시죠.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을 1세대 실손보험 혹은 구실손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실손보험은 정책성 상품이 아니었죠.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가도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죠. 일부 상품은 이 공제금액조차도 없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고액의 비급여 의료를 엄청나게 처방하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즉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금융당국은 상품을 통일해버렸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표준화 실손보험 또는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화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10%였습니다. 즉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다면 그중 환자 본인이 1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청구하면 공제금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 8만 몇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10% 생겼다는 게 특징입니다. 2017년 4월 다시 실손보험이 바뀌었습니다. 도수치료나 MRI,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빼고 이 특약의 자기 부담금을 30%로 높인 거죠. 즉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범으로 꼽혔던 것을 특약으로 빼고 환자의 부담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고 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20%,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30%가 됩니다. 급여가 뭐냐면요, 국민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국민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병원비가 매우 쌉니다. 매우 저렴하죠. 결국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거의 30%에 가까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즉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다면 실손보험에서 7만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환자는 3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었죠. 공제금액도 있습니다. 급여에는 최소 1만원, 비급여는 최소 3만원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담률과 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병원비 10만 원 중 급여가 3만 원, 비급여가 7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율만 적용한다면 급여에선 3만 원에 20%인 6천 원, 비급여에선 7만 원에 30%인 2만 1천 원, 총 2만 7천 원이 공제가 되어서 7만 3천 원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조건에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최소 공제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각 최소 공제금인 1만 원과 3만 원이 각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크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급여에서 1만 원, 비급여에서 3만 원을 공제하여 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큰 병원을 갔다면 급여의 최소 공제금이 2만 원이므로 최종 5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즉 감기나 장염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자주 가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급하면 그 다음에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보험도 가입자 개인별로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아파서 올해 병원비를 5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손보험료가 3배 오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복잡하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이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 혹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자기부담률이 10%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입하는 상품이 3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통상 자기부담률은 10%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판매 예정인 상품을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부담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아울러 최소 4만 원을 공제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일수록 보장이 더 빠방하다는 겁니다. 아플 경우 환자 즉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갈아타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그런데 보험료를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하고 포르쉐의 박스터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저는 돈 걱정 없이 그냥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와 차량 성능이 훨씬 더 좋은 포르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억 단위의 포르쉐를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제네시스를 선택합니다. 성능만 따지면 포르쉐를 선택하겠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현대차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실제 거리에 현대차가 포르쉐보다 더 많은 것은 이 가성비를 생각한 합리적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다시 실손보험으로 돌아가서 보험료를 한번 보죠. 표는 금융당국에서 나온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세대가 약 4만원, 2세대는 2만원, 3세대는 1만원 정도네요. 4세대 실손보험은 1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연령이 40세가 아닌 60세라면 1세대 실손보험료는 4만원보다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전에 제가 현대해상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의 보험료죠. 특히 50대 후반이 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릅니다. 본격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뜻이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 상승 요건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통상 보험 가입은 40세 전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할 때 평균 나이를 그냥 40세라고 가정하죠. 아무튼 2009년에 40세 남성이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습니다. 52살입니다. 본격적으로 병원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나이죠. 이제부터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초에 40세 남성이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45살입니다. 이제 조만간 병원에 본격적으로 다녀야 될 때라는 거죠. 즉 평균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오래된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은 과거 상품을 해지하고 갈아타겠죠? 그럼 누가 남을까요? 아마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만 과거의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에 남을 겁니다. 그럼 손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최근 실손보험 개정 이슈로 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8월 이후가 되면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장이 더 좋은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금 빨리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거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8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전환 마케팅을 진행할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으니
이걸로 전환하라는 마케팅이죠. 그런데 보험 설계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다 보면은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병원에 갈 때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은 4세대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갈아타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20대나 30대까지는 8월 이후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30대까지는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어차피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싼 거 하라는 겁니다. 40대의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저도 40대가 되니 몸 여기저기가 좀 고장나는 듯 하거든요. 보험료 몇 분 아끼겠다고 하다가 큰 병에 걸리면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자기 부담률 10%는 100만 원이지만 자기 부담률이 30% 올라가면 300만 원이죠.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40대라도 건강하다면 8월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입해 놓은 상품을 굳이 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손 자체가 없다면 3세대 실손보험에 지금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40대까지는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50대 이후라면 저는 4세대 실손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료가 매우 부담된다는 거죠. 보험료만 월 10만 원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단은 보장보다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예 보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때문에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에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시고, 현재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된다면 8월 이전에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0대까지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저는 권합니다. 40대는 건강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면 3세대 이전 상품을,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4세대 상품을 가입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는 4세대 실손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